지난 일주일간 당신이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커피를 마셨다면 당신은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12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안녕하세요.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항중앙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한수민입니다. 네, 저희 센터로 오시게 됐는데 어떻게 알고 오게 되셨나요?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혹시 여기 꾸준히 오는데 좋았던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설도 되게 좋고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아요. 청소년들이 사용하기 되게 좋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라디오 서천 1919 하면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네. 라디오 서천 1919 화이팅! 화이팅!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천 1919의 정수환입니다. 저는 다시 시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부족한 거, 아쉽게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니까요. 벌써 2016년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다 끝내지 못해서 뭔가 미련이 남으시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겐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도전할 기회가 남았으니까 힘내시고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첫 곡으로 박기영의 시작 띄워드립니다. 오직 너만을 생각한 밤이 있었어. 내가 정말 왜 이러는 건지. 아무래도 네가 너무 좋아진 게 아닐까.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봐. 7월 7일 라디오 서천 1919의 정수환입니다. 첫 곡으로 박기영의 시작 듣고 왔습니다. 저는 진짜 이 다시 시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뭔가 기회가 있잖아요. 어느덧 2016년에 반이 지나갔는데요. 누구나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후회라던가 아쉬운 것들이 하나쯤 있으실 텐데요. 저도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소소한 것부터 보자면 저는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비단 2016년에만 시작했던 건 아니긴 한데 그 다이어트가 참 힘들죠. 이번에도 올해에도 제가 나는 한 4월쯤 이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나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가지고 목표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어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 사람이 이게 일주일을 못 넘기겠는 게 마음을 딱 먹으면 이상하게 꼭 약속이 생겨요. 모임이 있거나 공식적인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눈앞에 음식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러면 먹어야죠. 그쵸? 어떻게 안 먹어. 사람이 앞에 음식이 있는데. 먹어야 이해 아닙니까? 먹어주면 이렇게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조금만 먹어야지 하던 게 이제 평소처럼 그냥 그대로 먹는 거죠. 일주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다시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해도 그렇게 무한 반복의 악순환을 거쳐서 저는 2016년에 반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소한 것들, 그런 다이어트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부분만큼은 이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공부해야지 라고 했던 것들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저냥 이렇게 흘려보내다가 벌써 7월이 됐네요. 예. 그래서 아마 뭐 저처럼 이렇게 뭐 공부라던가 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내 집 장만이라던가 뭐 차를 한번 사볼까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일상적으로 소소하다라고 표현했던 소소한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 뭔가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아직 6개월이 남았어요. 하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또다시 내가 원하고자 했던 거를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저도 원래는 아까 다이어트 하다가 말았는데 다이어트를 이렇게 꼭 성공해가지고 원래 볶음 만드는 것까지가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복권 딱 만들어가지고 내가 8월에는 꼭 래시가드를 입을 거다. 이게 목표였는데 래시가드는 뭐 얼어 죽을 래시가드죠, 그쵸? 예, 래시가드. 요즘 올해 여름에 휴가철 아주 핫 트렌드가 래시가드라는데 과연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조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남은 6개월을 달려보자라는 의미로 이 노래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SES의 달리기 듣고 올게요.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SES의 달리기 듣고 왔습니다. 7월 첫 주잖아요. 저희 라디오 서천 1919도 7월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준비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너 순서에도 변화가 있고 내용에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먼저 첫 코너는 일자리 네트워크입니다. 일자리 정보를 알려줬던 코너죠. 2부 순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이 1시간 반 일자리 방송인 만큼 가장 먼저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일 첫 코너로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 줄여서 오사마 코너죠. 김진현 씨가 여전히 매주 사회적 경제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2부에서 원래 기존에 제일 처음 순서였던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이 2부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천군청의 홍보팀 미니어 아나운서죠. 김희주 아나운서가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다음 3부에서는 원래 영화사연 읽어준 남자 김대겸 씨였죠. 대겸 씨가 또 새롭게 준비한 코너 생활정보 팁 들고 왔거든요. 이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라디오 서천 1919 청취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푸짐한 선물 공개합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노아의 몸짓 사회적기업 전통예술단 호내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천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구이 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 1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의 기능성 모시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오빠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먼저 문자 메시지 가능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 공식 번호 010-6758-5579.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 010-6758-5579. 내 애니다 생각하고 마음껏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또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어.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를 검색하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와. 친구 추천해. 그리고 채팅방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참, 그러고 보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걸 다운받고 하단의 라디오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다시 듣기도 가능해.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로 가능하지. 팟캐스트 들어가서 서천이라고 검색하면 서천 FM이 나와.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난 방송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많은 청취 부탁해. 안녕. 요즘 이 언니들이 강세인 것 같습니다. 이 언니들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절로 막 힘이 나는데요. 기가 좀 센 언니긴 하지만 이렇게 열정 넘치게 살고 싶다는 의지를 불러 일으킵니다. 유희열이 함께하고 언니들의 슬램덩크가 부른 Shut Up. 이거 아닙니다. 노래예요. Introducing the Unleashed.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 나중에 하려다가 잘까봐 안 했어.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일자리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 통해 한 주간의 서천군 일자리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바로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창출 팀장님과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는데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수환 씨. 네, 제일 첫 코너로 제가 좀 앞당겨 봤는데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네, 이러다가 게스트로는 안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너무 일찍이라. 오늘 네. 제가 또 스튜디오 방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일정상 너무 바빠서 전화 통화 정보를 알려드려 죄송합니다. 뭘 죄송할 것까지야. 괜찮습니다. 전화 연결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한 일자리 정보를 얻으니까요. 여유 되실 때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바로 두 가지 일자리 정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좀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로요. 금매복지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 채용합니다. 복지원에서 요양보호사라면 채용하는군요. 이 보호사 같은 경우는 학력이라던가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을까요? 네, 학력은 고졸 이상이고요. 네. 나이는 무관합니다. 그렇군요. 복지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주 6일 근무고요. 네. 근무 시간은 주야 2교대 근무입니다. 주야 2교대 근무군요. 아무래도 근데 요양보호사니까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우대사항이 있나요? 네, 자격사유로 요양보호사 1급 이상, 1급인데요. 저희가 제가 확인한 결과 2급하고 예전엔 2급이었는데 네. 1급도 같은 격에 네. 이제 통합이 됐거든요. 2급하고 1급이요? 네, 들리시나요, 팀장님? 예. 네, 그러니까 2급하고 1급이 통합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1급이거나 2급이거나 별로 그건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급여 155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서천군에 복지원이 참 많으니까요. 근데 금매 복지원이 어디에 있나요? 금매 복지원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쪽에서 장항 마서 쪽인데요. 네.
네, 우리 이제 국립생태원 네. 가기 전에 밑에 선도 2차로 쪽인데요. 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이 산 쪽에 있어서 이 서천에 사시는 분들도 그쪽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근데 정말 요양하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거기가 알기로는 한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정말 오래되고 조용하고 그런 곳이군요. 예, 예. 제가 네, 그쪽 담당자하고 알아봤는데 거기 인원이 한 68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양하시는 분들이. 아, 그렇구나. 네. 어쨌든 뭐 이런 일자리 정보를 통해서 또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자리 정보 알려주시죠. 예, 두 번째로요. 국립생태원 안내팀에서 안내원 한 명 채용합니다. 국립생태원 안내팀에서 안내원 한 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예, 주로 안내원인데요. 네네. 여기는 기후대관에서 이제 근무를 할 분이세요. 어떤 거요? 기후대관. 아, 기후대관이요? 예, 예. 아, 거기에서 이제 안내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주로 하는 업무가 그럼 뭐 안내 말고는 특별히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전시관 관람 안내라든가 네. 관람객 안전 보호. 아, 그 정도의 업무를 하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학력이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학력 나이는 무난하고요. 네. 여기 또 마찬가지로 주 5일 근무인데요. 여기 관광지다 보니까 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근무를 합니다. 네. 그럼 대신 쉬는 날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휴무는 뭐 그쪽 월요일 날은 뭐 그쪽 다 휴무고. 네. 금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하루 대체 의무를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주 5일 근무대 이제 주말에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니까 그때 일을 하고 월요일은 무조건 쉬고 나머지 하루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대체 휴무로 하는군요. 네. 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탄력제로 운영하거든 계절별로 틀린데요. 네. 8시간 근무고 시기적으로 춘추기는 9시부터 6시까지. 네. 하절기는 좀 길게 합니다. 1시간. 9시부터 7시까지. 지금 하절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동절기는 좀 시간이 줄어서 9시부터 5시까지.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1년을 주기를 따지면 8시간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8시간 근무인데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만 약간씩 한두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인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지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 그리고 안내원 1명 국립생태원에서 채용한다는 건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일자리 정보 소식 들고 오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일자리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금매복지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는데요. 학력이 고졸 이상이돼 나이는 무관합니다. 자격사항으로는 이제 요양보호사 1급, 2급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통합이 돼서 1급이나 2급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근무는 주 6일 근무, 시간은 주야 교대 근무고요. 급여는 월 15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일자리 정보는 국립생태원에서 기후대관에서 안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전시관 관람과 또 관람객의 안전보호 관리라는 업무고요. 학력이나 나이는 무관하고 근무는 주 5일 근무돼 토일, 주말은 모두 근무고 대신 매주 월요일과 나머지 평일 중에 하루 대체 휴무로 됩니다. 근무 시간은 춘추기에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하절기 지금이죠. 지금은 오전 9시부터 7시, 동절기는 9시부터 5시. 하절기만 1시간 조금 더 연장되지만 동절기 때 1시간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8시간 근무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네트워크에서 두 가지 일자리 정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오사마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사직경제 맛보기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오사맛 코너에서는 공유경제의 유형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유경제는 활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공간자원, 교통수단, 물품 등과 같이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공간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간자원이라 하면 여행자 숙소 제공, 사무실 회의실 임대, 기숙사, 스튜디오와 연습실 등에 대한 공유 공간 자원이 있겠고, 자동차 카풀이나 오토바이, 자전거와 같은 수단들은 교통수단의 공유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자원들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서비스 방식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나 바이크 쉐어링 및 장난감, 도서 대여가 대표적인 형태인데,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벼룩시장이나 물물 교환 시장의 형태도 있고, 온 오프라인 커뮤니티 내 사용자들 간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구인구직, 공간 공유, 지식, 여행 공유와 같은 형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형태들이 존재하여 공유경제의 시장 여건은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시민의식, 기술지원, 법, 제도적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시장 전망에 대해서 경쟁력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20%, 상승이 80%로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와 함께 정부의 법 제도적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 홍보나 재정 지원 및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경제적 지식에 도움 좀 되셨나요?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는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전지원 연구원이 도움을 주셨으며, 지금까지 김진현이었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갈게요. 국가스텐의 하현우가 리메이크해서 불렀죠. 일상으로의 초대, 그리고 백예린이 부른 바이바이 마이 블루 두 곡 듣고 와서 저는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에서 김희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은 뭔가 난 왜 네가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는 걸까? 감당하지도 못할 것들을 손에.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핫한 지역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서천군청 홍보팀 김희주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는 거죠? 네. 아닌가? 너무 익숙해서. 저희 맞죠? 어제도 뵀죠? 예. 뭔가 개인적인 일로 또 네. 뵀는데. 오늘은 네. 날씨도 이렇게 약간 이제 흐릿하고 좀 구리구리한데 네. 좀 좋은 소식들이 있을까 좀
기대를 봅니다. 소식에 소식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 네. 오늘까지 장마래요. 근데 또 비가 안 오고 있네요. 어제는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은 또 좀 그쳐서 네. 예측할 수 없는 네.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장마 네. 기간 동안. 또 이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어쨌든 지금 비가 내리기로 하고서 안 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운인 건가? 운전자들한테는 행운일 수도 있고 맞아요. 네, 농가한테는 또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요. 우선 제 기준에서는 안전운전할 수 있는 행운을 또 얻었는데 네.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측할 수 없는 네. 게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또 이런 날씨 또 좋아하니까. 어제도 참 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만 벌어졌던 것 같은데. 네, 어제도 그랬죠. 저희가 네.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라디오 네. 1.19를 통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네. 뭐가 있죠? 뭐 저희요? 씨가 얘기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제 지역의 청년분들을 위한 어떤 방송을 준비하고 있죠. 저희 라디오 네. 1.19 여자 스태프들만 모여가지고 네, 살짝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또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미디어 센터 네, 별개죠. 정규 방송과는 별개고 네, 별개로 저희가 그냥 방송물 네. 하나 이렇게 작게나마 만들어서 팟캐스트에 올릴 겁니다. 네. 그 팟캐스트 나중에 저희가 이제 뭐 명칭도 한번 고민을 해서 얘기 드리면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919 청취자분들 중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거니까 어필을 좀 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단 진짜 젊은 청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네, 이 정도면 궁금하시겠죠?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면 들으시겠죠? 이 정도로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제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전달할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 군에 최근 먹노린재와 갈색 날개 매미충이 이 해충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예비비 4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긴급 공동 방제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봐요. 이 해충의 네. 이름을 정말요? 먹노린재 네. 갈색 날개 매미충. 정말 해충답네요. 너무 그쵸. 어렵다. 네, 이게 별을 갉아먹는 게 먹노린재라는 해충이 요즘에 좀 많이 네.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또 과수를 갉아먹는 갈색 날개 매미충 때문에 요즘 농가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해충을 방제하자 이런 안을 내놓으셔서 이번에 이렇게 시도를 이제 예비비를 4억 4천여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동 방제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게 참 네. 해충이 그 농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고질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농사 다 잘 지어놨는데 해충들이 다 갉아먹으면은 얼마나 네, 속상하죠. 만약에 또 날씨나 이런 걸로 인해서 농사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이제 극복하고 좋은 날씨로 해가지고 극복했는데 마지막에 해충들이 그렇죠. 좋은 상품들을 다 갉아먹고 하면 이거 출하도 못 시키고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마음이. 이 농사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뭔가 되게 굉장히 공감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희 친가가 쌀농사를 지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 이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은 저 어릴 때부터 경기 타고 새참 날르고 이랬거든요. 진짜 안 어울리시는데요? 감사해요. 잘 어울린다고 할까봐 사실 걱정했어요. 그래서 새참 이고 막 이런 거 혹시 잘 어울린다고 할까봐. 아니 네. 진짜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세대 느낌도 있어요. 네, 세대 그쵸. 느낌. 네, 그래요? 결혼하면 잘할까? 그 농사를 지었다는 거 굉장히 그러니까 친가 부모님이 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부터 쭉 이제 그 전부터 저희 농사, 벼농사, 밭농사 이렇게 했었는데요. 조금 규모 있게 좀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어릴 때부터 쭉 봐왔던 게 있어가지고 저희는 쌀 한번 사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네. 그 쌀 직접 지은 쌀은 또 맛있잖아요. 맛있죠. 햇쌀 있잖아요. 네. 햅쌀. 네네. 갓 나온 그 쌀이 정말 그냥 막 지어도 맛있는 쌀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네. 쌀이 그렇게 품질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요 근래 알았는데 진짜 맛있게 먹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서천군에 또 쌀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그 좋은 쌀이 그렇죠. 잘 이게 출하되려면 이런 이제 해충을 해충이 꼭 또 방지해야 될 텐데 그렇죠. 이 공동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7월 12일부터 17일까지를 공동 방제 기간으로 설정한다고 하는데요. 네. 먹노른재와 갈색나비 매미충 등 해충 방제에 총력을 이 기간에 기울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게 순차적으로 뭘 하는 게 있나요? 순차적으로요. 네. 순차적이기보다는 앞서서 이제 6월 중순에 먹노린재 피해에 대해서 이미 당부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요. 네. 네, 뭐 기사도 이제 내보내기도 하고 농업인들에게 교육도 진행하면서 이렇게 뭐 당부를 해서 이제 긴급 방제를 그때 6월 중순쯤부터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2세대 약충 발생 시기가 또 됐대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오는 12일부터 2차 공동 방제를 긴급히 또 진행하는 겁니다. 이번에가 2차 방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에 한 번 하고 네. 이제 이번엔 두 번째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지금 이 서천군 농가에서 얼마나 그 해충에 대한 고심이 얼마나 많냐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군수님과 노박래 군수님과 마을 대표 이장님들이 함께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감 담화가 진행됐었더라고요. 네. 그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장님 한삼의 어떤 이장님께서 네. 그 먹노린재 해충에 대해서 고심을 또 말씀하신 고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먹노린재에 대한 그날 뭐 교육도 원래 예정이 있었지만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왔기도 해서 뭐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교육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는 부분이신데 이번 이렇게 긴급 방제가 꼭 성공을 해가지고 뭐 농가에 슬픔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렇게 이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네. 이번 여름에는 꼭 성공적으로 농가에서 이 해충 방제가 되고 원하시는 그런 농산물을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요. 이번에는 강연 소식 알려드릴게요. 그 서천문화학당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강의를 이제 열고 있잖아요. 네. 네, 이번에는 제181회 서천문화학당에서 양소영 변호사를 모시고 강의를 펼쳐주시는데요. 네, 양소영 변호사가 행복한 여성의 지혜에 대한 강의를 또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양소영 변호사가 들려주는 행복한 여성의 지혜 네.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게 언제 진행되는 건가요? 7월 8일 금요일, 당장 내일이죠. 네, 오후 2시 40분에 서천군 문예전당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지난 그 철학자 강신주 강의 같은 네. 경우는 수요일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맞아요. 이번엔 또 금요일, 내일 네. 오후 2시 40분에 하는군요. 네. 양소영 변호사면 뭐 워낙 여러 그 텔레비전, TV 프로그램을 출연을 많이 하셔서 아마 얼굴 보시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다수 프로그램에 워낙 많이 출연하시기도 하셨고 네. 또 대부분 주부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셨어요. 뭐 법률 관련 프로그램도 나오시기도 하시지만 네. 주부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오셔서 저희 국민들 약간 연령대 조금 높으시잖아요. 네. 정말 많이 아실 것 같고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워낙 말씀을 또 재미있게 센스있게 너무 잘하셔서 그 강의 들으시면 또 좋지 않을까요? 또 주제가 또 행복한 여성의 지혜라고 하시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주로 그 주부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맞아요. 만큼 네. 강의 내용으로는 대상은 나와 있지 않지만 네. 아마 주부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럴 것 같지 그런, 않아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분이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그 속풀이쇼 동침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 MBN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주부가 아니신데 네. 미혼이신데 기혼인 것처럼. 근데 왜 저는 왜 이렇게 그게 공감이 가고 제가 다 같이 열받아가지고 맞아 이러면서 막 여성의 입장에 저는 뭘 경험했다고 왜 맞다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결혼하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기 혹시 저 결혼해도 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어쨌든 뭐 대부분
주부님들이 아마 요 시간대에 또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 미혼일 때와 또 기혼일 때 차이가 크잖아요. 뭐 부부 그쵸. 간의 문제도 있고 또 고부 간의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또 자녀. 자식 있으면 자녀 그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남들이 나를 잘 이해해주지 못한 부분을 이제 속을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주지 않으실까 이분이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좀 듣고 싶어요. 저 진짜 양소영 변호사님 팬이거든요. 시간대가 그러니까 참 내일- 미혼인 여성이 가기엔 참 적합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가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 일해야 되는데 이거 듣고 그러니까요. 싶은데 아쉬워요. 다른 분들의 그 후일담을 한번 네. 들어보는 걸로 그럼요. 저희는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튼 국민 여러분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역시나 네. 오늘 가기 전에 신청곡 하나 해주셔야죠. 네, 오늘 신청곡은요. 요즘 핫한 노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떤 노래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봐도 또 실시간 차트 1위를 달리고 있는 곡이더라고요. 네, 그럼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원더걸스의 Why So Lonely 신청하고 가겠습니다. 이 노래 저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실시간 차트 1위를 달리고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원더걸스의 Why So Lonely. 저는 김희주 아나운서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와 입술이 닿을 때부터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거 없어. 넌 다른 게 없어. 너와 보내는 주말 밤이 아주 달콤할 거라 믿었는데 별거 없어. 넌 다른 게 없어. 어이없어. 영화에 나오는 예쁜 연인들처럼 그런 사랑을 원하는데.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푸짐한 선물 공개합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너와의 몸짓 살석겹 전통예술단 호내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침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구이 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 1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의 기능성 모시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이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커피를 마셨다면 당신은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12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서천 1919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오빠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먼저 문자 메시지 가능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 공식 번호 010-6758-5579.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 010-6758-5579. 내 애니다 생각하고 마음껏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또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어.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를 검색하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와. 친구 추천해. 그리고 채팅방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참, 그러고 보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걸 다운받고
하단의 라디오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다시 듣기도 가능해.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로 가능하지. 팟캐스트 들어가서 서천이라고 검색하면 서천 FM이 나와.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난 방송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많은 청취 부탁해. 안녕.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견브로와 함께하는 생활정보 팁팁. 네, 이번 7월 개편을 맞아서 원래 영화 사연 읽어준 남자에서 김대겸 씨가 다른 내용으로 또 새롭게 1919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생활정보 팁. 아마 대충 코너 제목에서 아마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코너 내용 역시 영화만큼이나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김대겸 씨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대겸 씨. 네, 안녕하세요. 블로거 김대겸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저번에는 이제 자칭 평론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도 블로거 김대겸 씨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블로거? 뭐죠? 네, 이제 제가 블로그를 간단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쓰는 닉네임이 견브로입니다. 그럼 견브로로 불러 주시길 바라는 건가요? 그냥 대겸 씨라 해주세요. 편하게 원래 방송에서 했던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영화가 아니라 생활 정보로 찾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반기 때는 저희가 이제 이 코너, 이 3부 시간에 영화 소개와 또 이야기들을 가지고 청취자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생활 정보 코너로, 정보성 코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개편을 맞아서 어떤 정보를 일단 소개해 주실 건가요? 요새 그 장마철이다 보니까 계속 비 오고 해 뜬 걸 좀 보기가 힘든데요. 그렇죠. 또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습하기도 하고. 네, 찝찝해요. 그래서 맞아요. 옷을 자주 갈아입으실 것 같은데. 대급식인가요? 네. 네, 옷을 꼭 여벌을 꼭 챙기고 다녀요. 너무 이제. 예, 그래서 빨래가 심지어 자주 빤다고 해도 쉽게 마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잘못 말리면 냄새 나잖아요. 신내 나죠. 예. 그래서 이를 어느 정도 방지할 팁들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겸 씨가 들고 온 그 얘기를 들으면 좀 그런 신내 나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 좀 해소가 될 수도 있고요. 참고로 제가 직접 생체 실험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점 우선 양해 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우선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로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생체 실험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증된 거 얘기하면 더 좋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첫 번째로요. 세탁 후에 이제 그 헹굼 하잖아요. 세탁 다음에 헹굼으로 넘어갈 때 그때 식초 몇 방울을 넣어주면요. 이게 마르면서 그 나는 꼬리꼬리한 냄새 이걸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일단 궁금한 게 이게 헹굼 시 중간에 문이 열리나요? 세탁기가요? 네, 그때 이제 보통 헹굼 때 피존 넣죠. 피존 특정 브랜드인데 그 헹굼제를 넣죠. 네, 저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다 돼가지고. 예, 요즘 또 세탁기들 좋은 거는요. 한 번에 처음에 할 때 세제 넣고 헹굼 넣는 칸이 따로따로 있는데요. 이제 보통 그냥 삐용삐용삐용 소리가 나요. 그때 이제 열어서 넣어도 중간에 안 멈춥니다. 네. 아니면 애초에 거기에 이제 식초 넣어줘도 괜찮은 거네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제 또 그 통에 그러면 냄새가 벨까봐. 통 자체에 네. 그래서 식초가 워낙 강하니까 네. 향 자체가. 그렇죠. 제가 그렇구나. 봐도 그거보다는 중간에 한번 네. 약간 귀찮지만 귀찮음 한 번을 하고 나면 대신에 이 냄새가 없어지니까 저는 그 그렇다고 정도 하면 합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식초가 왜 머리 같은 경우도 여름철 되면 굉장히 이렇게 저같이 지성인 경우는 꼭 바닷가에 있는 여기 바닷가긴 하죠, 그렇죠? 네네. 예. 근데 더 여름 되니까 네네. 그 끈적끈적하다고 해야 되나요? 머리카락이 네, 맞아요. 이렇게 보송보송한 느낌이 아니라 뭐 어디서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너 지금 달리기 하고 왔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있어요. 저 어제 그 소리 들었잖아요. 네. 비 맞으냐고. 저 그냥 머리를 감고 왔을 뿐인데 그냥 못 말렸는데. 바로 그냥 비를 맞고 온 걸로 네.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때도 이렇게 식초 같은 거를 해서 샴푸를 할 때 하면 그래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머리 덜에- 감을 때요? 네, 그런 지성 기름기가 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기름기는 아니지만 이런 신내를 또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이게 네. 헹굴 때 찬물이나 이제 뜨거운 물이 아니고 미온수로 헹구면요. 이 빨랫감 자체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훨씬 더 잘 마른다고 합니다. 네. 이건 진짜 팁이네요. 사실 뭐 찬물, 뜨거운 물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는 그 개념 자체가 잘 안 서는데 네. 이런 거 진짜 생활 팁이네요. 어쨌든 미온수로 헹구면 네. 빨랫감의 온도가 높아져서 훨씬 더 잘 마른다고 대겸 씨가 알려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빨래를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네. 뭐 자주 돌리면 전기세도 마찬가지고 수도세도 마찬가지니까 네. 보통 다 모아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여름철에는 별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빨래가 젖은 상태에서 계속 모아두게 되면 곰팡이가 쉽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주 세탁기를 돌리는 게 좋다고 하네요. 이게 그 보통 이렇게 수건 따로 빨고 뭐 옷을 따로따로 하시는 그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더 오래 쌓이거든요. 왜냐면 모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물론 부작용은 너무 빨래를 많이 돌리게 되면은 옷감이 쉽게 상한다는 점. 그렇죠. 예, 그건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실내 전용 세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그 말릴 때 그 실내에서 걸었을 때 그 나는 냄새를 어느 정도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 후에는 세탁기 문을 꼭 열어두셔야 이게 내부가 건조가 된다고 하니까요.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그 고무 패킹 부분이 잘 안 마른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거 너무 이해가 돼요. 네. 제가 요즘에 세탁을 하는데 그 고무 그 부분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그 좁은데 꼭 거기 양말이 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양말이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말라 있는데 건조를 하니까 이제 세탁기 네네네. 자체가 그 양말은 거기 이제 물 있는데 같이 있으니까 안 물론 마르죠? 양말이 이제 뭐 양말은 이제 옷감보다는 훨씬 더 이제 부피 자체가 좁으니까 뭐 금방 마르긴 하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봐도 이제 그 고무 부분은 확실히 네, 닦아주셔야 돼요. 네. 그 건조가 좀 덜 되는 것 같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잘 안 마르고 네. 냄새가 나는 그런 원인 제공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대겸 씨가 또 얘기를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네. 여름 되니까 네. 뭐 음식을 먹고 바로바로 이게 버린다고는 하더라도 그 잠깐 사이에 네네. 날파리가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집안에서도. 그렇죠. 그 음식물 쓰레기 특히 네. 그쪽에 많이 꼬이죠. 그 나름 네. 이제 그때 버린다고 해도 어. 그 잠깐 사이에 이렇게 하루 사이 같은 게 이런 게 생겨가지고 네. 그게 거슬리게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거 그- 어떻게 하죠? 막 그 하수구 빠지는데 거기도 이제 음식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쵸. 우선 거기를 자주 닦아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맞아요. 그거 하세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담아가지고 너무 근데 봉투가 아까우니까 네. 제가 자취하는 친구 보니까 냉동실에 넣어놓더라고요. 예.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날파리 퇴치법을 음. 계속 좀 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좀 음. 뭔가 공통적인 것은 봤을 때 그 날파리들이 뭐 단 거와 신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는데요. 자, 3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 저희가 보통 커피 테이크아웃 하면 테이크아웃 잔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약간 형태가 이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게 없으면 페트병을 적당히 잘라서요. 네. 식초와 물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넣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 세제를 한번 짜준 다음에 섞어서 주방에 이렇게 두면요. 네. 그 이렇게 테이크아웃장 같은 경우에는 빨대 꼽는 그 구멍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날파리들이 들어온대요. 그 구멍으로. 네, 이 냄새를 맡고 네. 얘들이 좋아하는 냄새인가 봐요. 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과일 통조림 먹고 남은 것을요. 네. 그 구멍 뚫어서 그렇게 비슷한 형태로 두면 되고요. 네. 세 번째도 매실 엑기스나 달달한 과일 같은 거를 그런 페트잔에다가 넣고 구멍을 뚫어서 넣으면요. 글로 애들이 이제 막 들어온대요. 날파리나 막 이런 하루살이들이. 그때 이제 막 어느 정도 모였다 생각이 됐을 때 솜이나 입구를 막고 적당히 잘 처리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법들이 지금 좀 약간 정설로 많이 네. 떠도는 정보들인데요. 뭐 이렇게 해도 뭐 효과 없다라는 분들도 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멍을 뚫어서 둔다라고 하는 게 그 나머지 부분은 제 생각에 랩 같은 걸 씌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막고 나서. 네, 랩을 씌우고 이렇게 구멍을 송송 뚫어 놓으면 이제 그 사이로 얘네들이 네. 들어가면서 못 나오니까 이제 네, 딱.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제일 좋지 않을까. 왜냐면 주방 세제랑 식초랑 물 이렇게 하면은 약간 끈적끈적거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질감 자체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애들이 한번 빠지면 못 나올 것 같아요. 마치 파리지옥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죠. 네, 과일 통조림 이런 거는 저는 오히려 날파리가 생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없던 날파리마저 부를 것 같은 느낌으로. 매실 엑기스도 약간 네. 끈적하니까 보통 그런데 이제 딱 걔네들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못 나올 것 같긴 하네요. 네네. 그럼 뭐 요즘 뭐 끈끈이 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이게 실험하기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네네, 충분히 맞습니다. 다 집에 있고 뭐 이렇게 도전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대겸 씨가 알려주신 이런 생활 팁들을 좀 참고하셔서 네. 1919 청취자분들도 한번 더워진 날씨 날파리들도 잡고 또 앞에 이제 그 빨랫감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보송보송하게 네네.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어떤 노래 들어보실까요? 도원경 그 뭐 밴드 이런 도원경이 부른 네. 다시 사랑한다면 노래를 저는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대겸 씨가 신청한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듣고 와서 저희는 계속해서 그 사연 팁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내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서로에게 다가설수록 상처를 입히는 선인장과도 같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 국민들과 함께합니다. 사연 팁팁. 네, 사연 팁팁 시간입니다. 사실 사연 팁팁이니까 사연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데 뭐 개편을 맞아서 또 1919 청취자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관계로 저희가 다른 한 분께서 이걸 꼭 좀 얘기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배고파. 갑자기요? 배고파요. 갑자기 말씀하시다가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유, 미안합니다. 네. 네. 센터장님께서 네. 제가 센터장님 보면 이렇게 배가 고프더라고요. 잘 사주셔가지고. 밥 사달라는 거죠. 네. 듣고 계시죠, 센터장님? 지나가셨는데. 센터장님께서 이거를 꼭 좀 얘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이제 특별히 또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매주 요 행사가 시작할 때까지 얘기를 하게 되긴 할 텐데요. 오늘 또 처음으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가 진짜 중요한 게 모르면 지나고 나서 후회하시거든요.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어이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준비해온 게 이번에 뭐 주최 주관이 영화진흥위원회와
어우. 서천군과 네.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가 함께해서 어. 하는 행사가 있어요. 오. 그 행사가 발대식도 있고 전야제도 있고 막 그런데요. 네. 이 행사 정식 명칭이 뭐죠? 안 적혀 있네요. 네.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정말. 미쳐버리겠네. 네. 네. 저희 영상 이제 나눔 버스 이제 발대식을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7월 26일이죠. 오늘이 7월 7일이니까 한 3주 조금 안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맞게 7월 26일 화요일과 27일 수요일에서 전야제와 본 행사를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 그대로 본 행사 전에 본 행사 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저희가 준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차근차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귀를 쫑긋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총 26일 화요일 3시부터 전야제 때 3가지 행사를 저희가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그 첫 번째 행사는요. 이게 이제 그 전국 규모로 네. 이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그게 이번에 서천군에서 맡아서 이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벌포 저희 옆에 있는 기벌포 작은 영화관에서 개막식을 오픈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 그 영화진흥위원회장님과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배우 김웅수 씨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네네. 뻥? 아니죠? 진짜예요. 이날 개막식 때요. 베테랑 영화를 틀 예정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김웅수 씨가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웅수 씨가 또 그래도 김웅수 씨가 우리 또 서천이 낳은 또 그런 배우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와서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김우수 배우 너무 멋있어요. 네.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시는데 TV를 그쵸. 틀면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맞아요. 무슨 CF에도 나오시고 맞아요. 프로그램에도 나오시고 네네. 이렇게 조그만 채널을 돌리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서천이 낳은 자랑스러운 배우가 아닐까 싶은데 김웅수 배우가 네. 또 이게 전국적인 이 작은 영화관 기획전 저희 미디어 센터 기벌포 작은 영화관에서 하는 개막식 때 또 참여를 해주시기로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이제 세부적으로 진행될지는 저희가 아마 다음 주쯤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3시에 김웅수 배우 또 작은 영화관을 맞춰서 영화진흥 위원장님도 오신다는 점, 영화 베테랑까지 또 무료로 상영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이날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7월 26일 화요일 3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막식이 있고 난 다음엔 또 뭐가 있죠? 네, 이게 영상문화 나눔 버스 행사다 보니까요. 네. 이제 그 두 문화 나눔 버스가 실제로 옵니다. 그래서 그 버스들이 춘장대 해수욕장과요. 네. 그 예전 구 판교 역사에서 그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최신 한국 영화들을 야외에서 상영하기도 하고 판교 역사에서는 그 공연 같은 것도 뭐 중학교 판소리 댄스 동아리, 서천 로컬 밴드 등 지역 공연팀들이 그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 춘장대 해수욕장에서도 그때 이제 행사를 하는데요. 영상자료원에서 그 직접 영화를 틀 수 있는 훌륭한 장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는 봤어요. 아, 그래요? 사진이랑 이런 걸 봤었는데 네. 물론 저희 미디어 센터에도 있잖아요. 야외 상영 장비가 네, 있죠. 그래서 한 150인치 정도 되는데 저희 스크린도 그것만큼 더 크고 일단 저는 그거 같아요. 영화 스크린의 크기도 물론 중요한데 사운드가 영화는 또 좋아야 하거든요. 근데 정말 고가의 아주 비싸고 음질이 좋은 상영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영 장비를 가지고 전문 스태프들이 이렇게 쫙 그 해수욕장 앞에 세팅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춘장대 해수욕장인 만큼 아마 해수욕을 즐기러 오신 피서객들이 좀 많을 텐데요. 상당히 많죠. 네. 그분들께는 아주 그냥 절호의 기회죠. 저녁 행사가 되지 않을까. 네. 사실 막상 해수욕장 가면 할 게 없거든요. 그쵸. 바닷가에서 잠깐 물 첨벙첨벙하면 1시간이면 끝나요. 근데 그렇죠. 딱 저녁 때 이제 맛있는 조개구이뿐만 아니라 뭐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영화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춘장대 해수욕장에서는 이렇게 영상문화 나눔 버스 이제 영화 상영이 준비되어 있다면 구 판교 역사에는 대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서천군에서 준비를 하는 만큼 또 서천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하는 공연이
있어야 또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판교 중학교에 국악 동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악 친구들이 굉장히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초등학교 팀들 춤 동아리 팀이 있다고 하네요. 이 두 아주 그냥 귀여운 아이들이 이렇게 꽁냥꽁냥해서 이렇게 공연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또 판교 역사에서 역시나 나눔버스 홍보와 함께 공연도 한다고 하니까 또 이 판교 역사에도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문화 나눔버스 발대식 전야제가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다음 본행사가 또 중요합니다. 본행사가 언제라고요? 본행사는요. 7월 27일 수요일 날 그 6시 6시에 봄의마을 광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큰 축제는 대부분 봄의 마을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렇죠. 딱 아무래도 보면. 광장도 넓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장소를 많이 주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행사들을. 그 행사가 네. 이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상문화 나눔 버스가 또 오고요. 네.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시연을 합니다. 음. 그리고 발대식 행사가 있는데요. 네. 그 축하 공연에 그 힙합 공연 팀 진짜로 힙합 가수들이 와서 또 하고 디제잉도 유명한 디제이도 와가지고 공연할 계획이고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발대식 행사 때는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약간 젊은 세대를 위한 행사도 있을 뿐더러 네. 그 청춘의 십자로라고 네.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네. 한국 영화이면서도 원본 프린터가 남아있는 유일한 무성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과거 무성 영화 상영 방식과 현대 그 뮤지컬 형식을 결합해서 그 한국 영화사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독창적인 방식으로 재탄생한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청춘의 십자로 공연도 있을 예정이니까 이제 또 어른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봄의 마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짜 영화진흥위원회랑 서천군과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6일 화요일에 전야제 또 본행사 때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 아주 유명한 힙합 가수들 또 저희 이제 국장님이 또 예인 스토리라는 또 국악 밴드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예인 스토리 그리고 복합 문화 공연이죠. 이 청춘의 십자력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뭔가 알고 싶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실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또 얘기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더 얘기하고 싶은데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마지막 곡을 바로 띄워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개편 준비 때문에 이제 정신 없으셨을 것 같아요. 대금 씨도. 네. 생활정보 팁이랑 또 저희가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영상 나눔 버스 이 발대식 준비까지 많이 힘드셨죠? 아니 괜찮았습니다. 네. 네.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곡은 또 대겸 씨가 신청한 곡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이게 계속 버스 얘기를 하니까 네. 축제 같은 분위기잖아요. 네네. 옛날 관광버스 춤으로도 그 유행했던 네. DJ DOC와 춤을 이라는 곡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힙합 공연을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 가리온이라는 아주 언더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힙합 제가 1세대.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 유명한 네, 맞아요. 힙합 가수죠. 그 가리온 노래도 좀 들으면은 이런 가리온. 분들이 오실 네. 것 같다는 걸 알 것 같은데요. 하나 추천하자면요. 제가 네.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네. 가리온의 생명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생명수. 비가 내리는 이 시점이 참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7월 7일 라디오 서천 1919 이렇게 해서 끝곡 두 곡 대겸 씨가 신청하신 DJ DOC와 춤을. DOC와 춤을 그리고 네. 가리온의 생명수 띄워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시작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남은 6개월 꼭 힘내서 가보자고요. 라디오 서천 1919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플러스, 관악 FM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다음 주 7월 14일 목요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아들 이거 맛있게 했는데 한번 먹어봐.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죄송합니다.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